검날이 붉은 빛으로 물들더니 용화의 불길이 나무 위로 타올랐다. 목검을 높이 들어 바위를 향해 전력으로 내려치자 묵직한 충격이 산속에 울려 퍼졌다. 목검으로 바위에 금을 내다니.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으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극염교의 추적자들이 은거지를 찾아왔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안개가 발목을 감싸며 축축한 기운이 바짓단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다. 나무집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살에 반짝였고 빛이 닿는 곳마다 작은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수련에 매달렸으며 손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터진 자리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혔다. 이제 용화를 자유롭게 온몸의 경맥으로 흐르게 할 수 있었고 손끝에서 붉은 빛을 방출하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다. 하지만 검의 길을 싣는 것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였다. 손에서 검으로 용화가 넘어가는 순간 흐름이 흩어지며 사라졌다. 물이 모래밭에 스미듯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으며 검은 몸의 일부가 아니었고 경맥이 이어져 있지도 않았다.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목검을 쥐자 손바닥에 굳은 살이 나무 손잡이에 거칠게 걸렸으며 한 달 전에는 없던 감촉이었다. 취광도인이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술병이 손에 들려 있었으나 아침 햇살 아래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매일 그렇게 말하잖아.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뭔가 감이 잡혔습니다. 취광도인의 눈썹이 올라가더니 술병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래? 그럼 해봐라. 천천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온 신경을 안으로 집중시켰다. 깊이 들이쉰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으며 내쉬는 숨이 입술 앞에서 하얗게 피어올라 안개처럼 흩어졌다. 심장 아래의 단전에 의식을 모으자 무언가 맥동하기 시작했다. 익숙한 박동이 점점 강해지더니 몽화가 깨어나 경맥을 따라 팔로 흘러갔고 손끝까지 닿아 따뜻한 열기가 손가락을 감쌌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과정이라 문제가 없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손에서 검으로 넘어가는 관문.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도했으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벽이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검을 별개의 물건으로 보지 않기로 했으며 손의 연장선이라고 상상하며 경맥이 검 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고 믿었다. 손끝에서 고작 한 뼘만 더 나아가면 된다고. 실오라기처럼 가느다란 용화의 흐름이 손을 지나 검자루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흩어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고 버텨내며 검자루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검자루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느렸으나 분명히 검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취광도인의 술병이 마루 위에 탁 부딪히며 적막한 새벽 공기를 깼다. 간다. 간다. 집중을 놓지 않고 온 신경을 검에 쏟아부으며 용화의 흐름을 밀어 올렸다. 혈관을 따라 피가 흐득검 중간을 지나 검 끝을 향해 나갔으며 손끝이 저릿하게 떨리고 팔뼈가 공명하듯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용화가 검 끝에 도달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검날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더니 검 손잡이에서 진동이 손바닥으로 올라왔다. 나무였던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맥동하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됐다. 눈을 뜨자 손에 쥔 목검에서 붉은 빛이 피어오르며 새벽 안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생전 처음이었다. 검의 길을 실은 것은 200년을 살아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인간의 몸으로 해낸 것이다. 좋아. 이제 휘둘러봐라. 취광도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바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람 허리 높이의 오래된 바위였으며 표면에 이끼가 군데군데 끼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단단해 보이는 바위가 아침 햇살 아래 묵직하게 서 있었다. 저 바위를 쳐와. 기가 실린 검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될 거야. 바위 앞에 서자 이끼 낀 표면에서 축축한 흙 냄새가 코끝으로 올라왔다. 풀 냄새와 이슬에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아침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깊이 숨을 들이쉬며 호흡을 가다듬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검 손잡이가 미끄러웠으나
다시 움켜쥐자 굳은 살이 나무에 단단히 걸렸다. 잠시 망설이며 바위의 단단한 표면을 눈으로 훑었다. 200년을 살았던 용족 시절에는 저런 바위 따위 발톱 하나로 갈랐으며 불을 뿜으면 녹아내렸다. 용족에게 바위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저 단단한 흙덩어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목검 하나. 나무로 만든 검 하나만으로 저 바위에 금을 내야 했다. 이를 악물고 검에 집중하며 단전에서 용화를 끌어올렸다. 검을 높이 들자 손에서 검으로 용화가 흘러들어가며 검날 전체가 붉은 빛으로 감싸졌다. 열기가 검 손잡이에서 시작해 손목을 타고 팔뚝까지 올라왔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온몸의 힘을 검 끝에 실어 바위를 향해 내려쳤다. 퍽! 붉은 빛이 번쩍이며 눈이 부셨다. 충격이 손목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으며 뼈가 삐걱거리고 팔 전체가 저릿하게 울렸다. 작은 돌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며 뺨에 따가운 것이 닿았다. 묵직한 타격음이 산속 깊이 울려 퍼지며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바위 표면에 금이 가 있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으나 착각이 아니었다. 바위 표면에 이끼가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금 사이로 돌가루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손가락 한 마디 깊이의 선명한 금이 바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은 했으나 틈집 하나 내지 못했는데 길씻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목검으로. 나무로 만든 검으로 바위에 금을 냈다. 손을 내려다보자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진 채 떨리고 있었다. 흥분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취광도인이 박수를 치며 마루 끝에서 벌떡 일어났다. 잘했어. 이게 바로 진정한 무공이야. 이 정도 위력이 나올 줄은.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 취광도인이 바위 옆으로 다가와 금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수련을 더하면 저 바위를 2동강 낼 수 있어. 2동강이라니. 이 목검으로 저 바위를 반으로 가른다는 말인가. 주먹을 쥐었다가 풀자 손바닥에 땀이 묻어나며 차가운 공기가 젖은 손을 훑고 지나갔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아. 해봐라. 다시 집중하며 단전에서 용화를 끌어올렸다. 이미 한 번 해봤기에 감이 잡혀 있었으며 흐름이 아까보다 더 빠르고 더 굵었다. 검날이 다시 붉은 빛으로 물들며 열기가 손을 감쌌다. 힘껏 내려치자 묵직한 타격음이 산속에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결과가 더욱 확연히 달랐다. 더 큰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금이 더 깊어졌고 바위 전체가 흔들렸다. 쇳내 비슷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으며 돌이 갈리면서 나는 특유의 냄새였다. 소소의 목소리가 마루 쪽에서 환하게 들려왔다. 우와. 공자님 대단해요. 손뼉 치는 소리가 뒤따르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해냈다. 형태만 있던 껍데기가 아니라 힘이 담긴 진짜 무공을 익힌 것이다. 하지만 이 힘을 실전에서 시험할 기회가 곧 찾아온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횃불 하나가 벽에 기대어 흔들리고 있었으며 기름이 다해가는지 그림자가 벽 위에서 비틀거렸다. 같은 시각 산 아래 마을의 허름한 주막 안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5명이었으며 얼굴에 검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이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주변 좌석은 텅 비어 있었으며 아무도 그들 근처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국물 냄새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으나 그들의 밥상 앞에는 파리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극염교의 추적자들이었으며 정예 중에 정예로 뽑힌 자들이었다. 보고하라. 선두에 앉은 자가 입을 열었으며 목소리에서 온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 한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이 근처에서 금빛 눈동자를 가진 청년이 목격되었습니다. 취광도인이라는 자와 함께 있다 합니다. 선두에 자가 턱을 쓰다듬더니 손톱이 나무 탁자 위를 느리게 긁어 끼익 소리가 났다. 취광도인이라. 무림 10대 고수 중 하나라지? 그렇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침묵이 주막 안을 무겁게 채우며 촛불만 흔들렸다. 선두의 자가 고개를 들자 얼굴의 문신이 촛불에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상관없다. 단호한 목소리였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교주님의 명령이다. 금빛 눈동자를 가진 자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하셨지. 하지만 무림 10대 고수입니다.
무림, 10대 고수라도. 선두의 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나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우리 흑염교를 막지는 못해. 필요하다면 본대를 부르면 되지. 주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뒤를 따르는 발소리가 하나둘 이어지며 나무 마루가 삐걱거렸다. 내일 새벽에 움직인다.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은거지를 찾아내서 목표물을 확보해라. 취광도인이 막으면 시간을 벌어라. 검은 옷의 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주막을 나선 그들의 등 뒤로 밤바람이 차갑게 훑고 지나가며 옷자락을 펄럭였다. 선두의 자가 산 위로 시선을 보냈다. 산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으며 그 어딘가에 목표물이 숨어 있었다. 금빛 눈동자를 가진 청년.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천장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된장 냄새가 마루 끝까지 번졌으며 달고기가 국물 위에 떠 있었고 파 조각이 함께 둥둥 떠다녔다. 그날 밤 취광도인이 특별히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다. 오늘은 축하해야지. 이런 날 고기 없으면 섭섭하잖아. 감사합니다. 스승님. 소소는 신이 나서 젓가락을 바삐 놀렸으며 보리불룩해질 때까지 넣고 입안 가득 채웠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국물의 짠맛이 혀에 퍼지며 따뜻한 기운이 배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한 달간의 고된 수련 끝에 드디어 검의 길을 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취광도인이 술잔을 천천히 기울이자 달빛이 잔 속에서 흔들리며 은빛 물결을 만들었다. 오늘 대단한 일을 해냈어.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건 없어.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한 거지. 소소가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옷자락을 붙잡았다. 공자님, 이제 진짜 강해지신 거예요? 아직 시작일 뿐이다. 마당 너머 산등선을 바라보자 검은 산등성이가 밤하늘의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전보다는 분명히 강해졌다. 우와, 멋져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자 별이 쏟아질 듯 가까웠다. 풀벌레 소리가 어둠을 채우고 있었으며 서늘한 밤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갔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스승님, 앞으로 얼마나 더 수련하면 될까요? 취광도인이 술잔을 마루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글쎄,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취광도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정도면 일반 무인 상대로는 충분해. 하지만 고수를 상대하려면 아직 멀었어. 고수라면 극염교주 같은 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광도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며 눈빛이 깊어졌다. 극염교주라. 한숨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으며 술잔을 다시 들었다가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다. 그 자는 차원이 다른 고수야. 지금 내 수준으로는 상대가 안 돼. 목소리가 무거웠다. 그 무게만으로도 흑염교주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주먹을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며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맞서야 할 겁니다. 흑염교주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가진 귀한 석.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언젠가 반드시 맞서야 할 상대였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급하게 굴지 마라. 취광도인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나며 정면을 응시했다. 지금 달려들면 죽을 뿐이야.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풀벌레가 쉬지 않고 울었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다. 소소가 고개를 기울여 어깨에 기대자 아이의 잔잔한 숨소리가 전해왔으며 어느새 눈이 감겨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가 깨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몇 시간에 불과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슬만 시간. 평소처럼 마당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으며 이슬에 젖은 풀 위로 발자국이 찍히고 차가운 풀잎이 발등을 스쳤다. 취광도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술병이 마루에 떨어지며 탁 소리가 고요를 깼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풀벌레 소리가 일제히 끊겼다. 누가 온다.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흐고 지나가며 소름이 돋았다. 느꼈다. 산 아래에서 여러 개의 기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가 담긴 기운이었으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모두 상당한 수준의 무인으로 기의 밀도가 일반 도적과는 차원이 달랐다. 허리에 찬 목검에 손이 갔다. 진검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이것으로 싸워야 했다. 도적들입니까? 아니. 취광도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무게가 실렸다. 그보다 강해. 극염교인 것 같군. 극염교라는 이름에 가슴이 철렁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을 뿐이다. 소소를 숨겨야 합니다. 그래. 방 안에 숨어라고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말라고 하고. 방으로 뛰어가 문을 열자 소소가 이불 속에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소소. 일어나라. 응. 공자님.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리자 소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돼. 무슨 일이에요? 두려움이 아이의 어린 얼굴에 떠오르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쁜 사람들이 왔다. 소소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으며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에 힘을 주어 아이의 손을 꼭 감쌌다.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까. 소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았다. 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공자님. 방을 나와 마당으로 향하자 이미 5명의 검은 옷차림이 담을 넘어 들어서고 있었다. 취광도인이 그들 앞에 서 있었으며 손에 검이 들려 있었고 검에서 무거운 기운이 파도처럼 뿜어져 나왔다. 평소의 술꾼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것이 무림 10대 고수의 기운인가. 압도적인 위협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겸교놈들이군. 취광도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살기가 서렸다.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지? 선두의 자가 대답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으며 쇠가 쇠를 긁는 것처럼 거슬렸다. 취광도인이라 해도 우리 흑염교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표물을 가리켰다. 목표물만 넘기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목표물. 취광도인이 턱을 들며 비웃음을 띄었다. 저 청년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 그를 넘겨라. 침묵이 흐르며 양쪽의 기운이 부딪혀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다. 바람이 멈추었다. 풀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취광도인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내 제자를 넘기라고? 미쳤군. 검이 움직인 것은 찰나였다. 눈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검기가 허공을 갈랐다. 선두의 자가 검을 뽑아 간신히 막았다. 쨍.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을 울렸으며 충격이 발끝까지 전해졌는지 선두의 자가 2걸음 뒤로 밀려났다. 신음이 이 사이로 새어나왔다. 2걸음 만에 멈추지 못했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나를 상대하겠다고? 다시 취광도인의 검이 움직이며 빛이 번쩍였다. 2번째 자의 비명이 산을 울렸으며 단 2합 만에 1명이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무림 10대 고수라더니 역시 대단하군. 선두의 자가 물러서며 나머지에게 손짓했다. 포위해라. 남은 3명이 취광도인을 둘러싸며 동시에 검을 휘둘렀다. 3개의 검이 3방향에서 날카롭게 날아왔다. 취광도인이 검을 돌려 3검을 차례로 막아냈다. 쨍, 쨍, 쨍. 3번의 금속음이 연달아 터지며 불꽃이 허공에 흩어지고 칼날이 빛을 반사했다. 그 사이 선두의 자가 방향을 틀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내 놈이 목표다. 목검을 들어 올리며 자세를 잡았다. 진검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것이 끝이다. 단전에서 용화를 끌어올리자 뜨거운 기운이 경맥을 타고 흘렀다. 팔을 지나고 손을 지나 검으로 들어가며 목검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선두의 자가 걸음을 늦추지 않고 돌진해왔다. 길을 다룰 줄 아는군.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지. 검이 번개처럼 내려왔다. 검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사기시의 치. 극염교 특유의 사악한 내공이었으며 공기가 무겁게 출렁거리며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목검을 들어 막았다. 두 검이 부딪히며 충격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와 뼈가 삐걱거렸다. 무거웠다.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일격이었다. 이가 저절로 악물렸으며 팔뼈가 삐걱거리고 몸이 뒤로 밀렸다. 발이 땅을 긁으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밀리면 소소도 스승도 위험해진다. 이를 악물고 용화를 더욱 끌어올리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터져나왔다. 검을 비틀어 상대의 검을 흘려보냈다. 상대의 검이 옆으로 흘러가며 빈틈이 생겼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반격이다. 목검이 옆구리를 향해 날아가며 붉은 빛이 어둠 속에 궤적을 그렸다. 선두의 자가 뒤로 피했으나 완전히 빠르지는 못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옷자락이었다. 검끝이 옷을 베고 지나갔으며 그 아래로 붉은 선이 그어져 피가 배어나왔다. 피 냄새가 밤 공기에 희미하게 번지며 코끝을 자극했다. 목검에 실린 용화의 위력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다. 이 녀석. 제법이군. 선두의 자가 옆구리를 만지자 손에 피가 묻어나며 달빛에 검붉게 빛났다.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으며 진지한 경계심이 떠올랐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시 선두의 자가 달려들며 검이 번쩍였다. 빨랐다. 아까보다 훨씬 빨랐으며 진심이 담긴 공격이었다. 어제 밤 익힌 검법의 초식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형태를 따라하고 그 안에 길을 담는다. 스승의 말이 귀에 울렸다. 검을 휘두르자 목검이 허공을 가르며 붉은 빛의 궤적이 어둠 속에 새겨졌다. 충돌. 검과 검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으며 검날에 비친 달빛이 산산이 흩어지며 밤하늘에 뿌려졌다. 충격이 손목을 타고 올라와 팔뼈까지 삐걱거렸고 어깨가 뒤로 밀렸다. 선두의 자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목소리를 냈다. 이건 태극검법의 초식. 대답하지 않고 다시 검을 휘둘러 공격을 이어갔다. 하지만 실전 경험의 차이는 컸다. 상대가 검을 틀며 공격이 헛되이 흘러갔고 반격이 날아왔다. 막았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발이 땅을 긁으며 뒤로 밀려났고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귀에 크게 들렸다. 아직 풋내기로군. 선두의 자가 여유롭게 다가왔다. 형태는 좋은데 경험이 부족해. 다시 공격이 날아왔다. 막았다. 또 공격. 막았다. 팔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어깨가 무거웠으며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직 더 갈 수 있다. 여기서 밀릴 수 없다. 이를 악물고 버텼으나 몸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검을 쥔 손끝에 감각이 흐려지고 손가락이 저렸다. 그때 취광도인의 검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왔다. 거기까지다. 선두의 자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으며 취광도인이 앞에 서서 막아섰다. 숨을 돌리며 남은 적들을 바라보았다. 이미 2명이 쓰러져 있었으며 선두의 자와 1명만 남아 있었다. 물러가라. 더 이상 싸우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선두의 자가 이를 갈며 핏줄이 목에 도드라지게 솟아올랐다. 본대가 오면 다를 것이다. 뒤로 물러서며 협박조로 말했다. 취광도인.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검은 옷의 자들이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산 아래로 사라지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남았고 놀란 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랐다. 취광도인이 검을 거두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긴 했는데 문제는 본대야.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극염교 본대가 움직이면 나 혼자 막기 어려워. 무릎을 꿇으며 숨을 고르자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숨이 가빴으며 팔이 저리고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제가 부족해서 폐를 끼쳤습니다. 스승이 나서지 않았다면 분명히 위험했을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무슨 소리야. 취광도인이 어깨를 두드리자 손의 무게가 따뜻하게 전해졌다. 처음 실전에서 저 정도면 대단한 거야.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여기 오래 있기는 어렵겠군. 곧 떠나야 할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위험했다.
본대가 온다고 했으니까. 방문이 열리며 소소가 뛰어나왔다. 공자님, 괜찮으세요? 달려와 옷자락을 붙잡자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괜찮다. 다치지 않았다. 소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진정되지 않았으며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무서웠어요. 공자님이 다칠까 봐요. 목 안쪽이 뜨거워지며 코끝이 시큰해졌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다. 괜찮다. 소소를 품에 앉아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취광도인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붉은 빛이 퍼지며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떠나자.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단호했다. 강호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은거지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은 이렇게 끝이 났다. 마루 위에 놓인 술잔이 달빛을 머금고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이곳을 떠나야 했으며 한 달 반 동안 머물렀던 곳이자 무공의 기초를 닦은 소중한 장소였다.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며 살랑살랑 소리를 냈다. 취광도인이 술을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쉽군. 여기가 좋았는데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대답이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잠시 후 취광도인이 술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극염교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와도 돼. 마당을 바라보며 한 달간의 시간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용화를 다루었으며 처음으로 검의 길을 실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으나 결국 해냈다. 소소가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작은 손이 옷자락을 잡았다. 공자님, 떠나면 어디로 가요? 스승님이 아는 곳으로 간다고 하셨다. 안전한 곳이라고. 거기도 여기처럼 좋아요? 글쎄, 가봐야 알겠지. 소소가 고개를 끄덕였으나 입술이 굳어 있었다. 소소의 작은 손을 잡아 따뜻하게 감쌌다. 걱정하지 마. 어디를 가든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정말요? 약속한다. 소소가 올려다보았다. 눈에 무언가 맺혔다가 금방 사라졌다. 네, 믿을게요. 공자님. 취광도인이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었다. 감동적이군. 자, 이제 자자. 내일 길이 멀어.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들어가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구름 한 자락이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다. 준비해야 했다. 아직 부족했으며 경험이 모자랐다. 하지만 가진 것으로 싸워야 했고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다. 주먹을 쥐자 손바닥에 굳은 살이 걸리며 한 달 전에는 없던 감촉이 느껴졌다.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옆방에서 소소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으며 얇은 벽 너머로 전해지는 고른 숨결이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싸울 이유가 충분했다. 빈 마당에 바람만 돌았다. 은거지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극염교의 위협을 피해 강호로 나서는 용화와 소소. 그리고 그들 앞에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산파의 제자, 소연과의 만남. 새로운 동료가 용화의 여정에 합류한다. 다음 화, 소연과의 만남. 용화. 우림에 떨어지다 -8화 끈.